반갑습니다. 울산낚시 동호회 웅유자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18650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항공기 내에 뭐 보조 배터리가 폭발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일단 무슨 사고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찍을게요. 그 기존에 우리 18650이라 하면 어떤 걸 가리키냐면 리튬 폴리머가 있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이제 배터리 종류인데, 요게 이제 이름을 18650이라고 부르고, 또 18650 말고도 26650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크기가 다 틀려요. 이게 뭐 예를 들어가 26650 같은 경우는 요거에 용량보다 한 1.5배 더 추가돼 가지고 더 굵게 나온다든지, 굵기가 좀 굵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보조 배터리에 많이 쓰는 게 이제 18650이고요. 보통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요런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로 많이 쓰죠.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 이제 USB 단자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안에 내용물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8650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8650을 회로를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전지가 여러 개 들어가게 되면 BMS라는 회로가 들어가는데, BMS가 뭐냐면 18650을 충전했을 때 동시에 이렇게 똑같은 양을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한쪽에 너무 몰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회로 기판이 여기서부터 충전이 들어가면 여기만 만땅 차고 여기는 만땅이 안 차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소비를 했을 때, 만약 이제 만땅인 상태에서 소비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빨리 쓰는 거예요. 빨리 쓰고 여기 적게 쓰고 이 나중에 남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얘가 앵꼬돼 버리면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BMS 배로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차단 역할도 해줘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오늘은 18650에 대해서 접지가 되었을 때 폭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8650이라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구매하실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 회로가 있는 놈 있고 없는 놈이 있다. 근데 이놈은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보호 회로가 없으면서 이렇게 꼭지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납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접지가 이렇게 붙었을 때 딱 접지가 되게끔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없게 되면 요 꼭지 부분이, 플러스 꼭지 부분이 없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접지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안에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마그네틱 자석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접지시켜 가지고 쓰는 게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자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보시기에는 틀려 보이지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자 요건 뭐냐? 요건 뭐냐면 보회로를 벗긴 겁니다. 보회를 벗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요렇게 요 접지가 있어요. 접지가 요렇게 들어가고, 그죠?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 선을 통해 가지고 쭉 타고 내려가서, 자 여기 선이에요. 요 선인데 요 선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피폭을 먼저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피폭을 왜 작업을 하냐면, 이 접지가 이 플러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바디 몸통이거든요. 몸통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닿게 되면 폭발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접지죠. 이 플러스입니다. 실제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요 꼭지 부분에 이제 접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접합했던 자국 있죠. 지금 보시면 접합했던 자국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보호회로고, 보호회로가 밑에 있어요. 위에 있는 놈도 있겠지만 밑에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면 안에 이렇게 보호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접지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거죠. 붙이는 거죠.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지게끔 해줘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죠. 이게 피폭 씌워져 있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선을 작업한 다음에 이렇게 되죠. 접지가 되고, 요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까져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여기 접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보호 회로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호 회로가 이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회로가 타면서 이 여기 마이너스 극의 접지를 끊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필름 작업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일반 그 여기 부분이 벗겨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이 얘랑 접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 접지 부분에도 이중 작업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필름이 덮어져 가지고 여기 요 쇠 있는 부분이 접지가 안 되게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보호 회로가 작업이 되고 난 뒤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플러스 극에 이렇게 작업이 되세요. 보시면 이거 별거 없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접지가 되는데 중간에도 요런 그 쇠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타공이 되죠. 여기 접지에 이렇게 접합이 돼 있어요. 접합이 돼 있는데 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안에 보면 하얀색 있죠. 보여요? 하얀색 보이죠? 하얀색이 이제 요런 이제 접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그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 극 자체가 붙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게 이제 그 마이너스 극에 이렇게 접지가 되고 나면 요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 플러스 극이랑 붙게 돼 있어요. 요 플러스 극이랑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선을 분해했을 때 잘못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요 하얀색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이랑 붙게 되면 아니면 여기 바디 쪽에 벗겨진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접지가 되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고 말하는 경우는 이렇게 쉽게 폭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분해하다 보니까 폭발 사고의 염려가 있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사고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냐면 이거를 아예 핏복 전체를 벗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그런 경우는 드물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벗겨진 사례가 있어요. 벗겨진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이제 벗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벗겨져서 버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드시 버리실 때는 밀봉을 해서 버리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접지가 안 되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버리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그 가스가 찼는 부분을 제거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용하겠다는 노력이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보호 회로가 없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접지가 되면. 그러니까 특히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 여기 그 흰색 있던 자리에 빨간색 돼 있죠. 대체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랑 두 개가 접지가 안 되게끔 이렇게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핏복을 벗겨 놓으니까 얘가 요 흰색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여기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의해서 뭐 동전이 있다든지 동전이 접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쇠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 그게 닿게 되면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돌에도 마찬가지고 철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급하다 보니까 호점에 넣다 보면 여기 떨어진 상태에서 아니면 혹은 움직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떨어진 상태에서 피폭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게 요거 두 개를 접지를 탁 하게 되면 바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방전을 시키는 게 좋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 소모를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전부 폭발 위험이 없는 거예요. 왜? 건전지가 없기 때문에. 그 전지 자체에 활용을 못하는 상태, 폐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지는 않고 폐기 상태에서 모아서 한 번에 버려주는 게 좋아요. 한 개씩 몇 개씩 버리다 보면은 건전지 상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그 접지가 돼서 폭발을 하려면 건전지에 잔량이 있어야 돼요. 잔량이 없고 더 이상의 건전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보면 이제 보이세요? 이게 약간 고장이 있어가지고 상태는 안 좋은데 지금 보면 이렇게 찍어보면 잔량이 표시가 돼요. 잔량이 완전 제로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우리가 건전지가 완전히 소모된 상태에서 버려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집에서 쓰시는 이거 보이세요? 밥솥 버리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방책인데 이렇게 필요 없는 건전지는 이렇게 밥솥 안에 넣어버려요. 넣어버리면 나중에 혹시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뭐 녹이 쓰거나 부식에 의해 가지고 그 두 개가 이제 접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놔두고 난 뒤에 물병 하나를 여기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면 열에 의해서 불이 나게 되면 이 물병이 녹으면서 소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폭발을 했을 때 이 무쇠 솥이다 보니까 솥 안에는 이게 역할을 해줘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터졌을 때 최소한의 그 이제 날아가는 방향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을 했을 때 안에서 이제 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불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제 PT가 녹으면서 이제 물이 분사되며 그 안에 이제 그 빨리 합선을 유도하는 거죠. 빨리 이제 그 잔량이 다 소모되게 끄고 그로 인해 가지고 화재 예방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보호회로가 어떤 건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접지가 어떤 것인지 사고 나는 그 접지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뭐 이렇게 18650을 좀 이렇게 워낙 고가잖아요.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쓰겠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다가 막 한번 뜯어보려고 이것저것 만지다가 폭발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요. 저도 한번 당해본 적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안에 보호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호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보호회로가 접지에 의해 가지고 어떤 문제에 의해서 타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18650을 사용을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전문 지식이 없으시면 뜯지 마시라. 그리고 그대로 방전시킨 다음에 버리시라. 버리실 때도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니고 모아서 최대한 모아가지고 저렇게 안전하게 보관한 다음에 향후 버려달라. 그래서 밥솥은 이제 밥솥의 그 활용도가 이제 높아지죠. 재활용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런 솥을 이용해 가지고 안에다가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보관하고 그 위에 물PT 1.5리터 물 받아 가지고 위에 넣어 놓으시면 폭발하게 되면 그 물이 이제 불에 의해서 녹으면서 이제 물이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화재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이 건전지가 화재가 날 정도의 잔량이 없는 상태로 저는 이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보호회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핏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제거를 해버려야지 이 접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 얘들이 또 다른 것과 접지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호회로 제거해 놓은 상태를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지 이제 보통 뭐 18650을 뜯고 싶으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재활용해 보고 싶다면 주변에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좋고 괜히 자기가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와이프한테 혼나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